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즈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최근에 1000만원대에서 200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하이엔드급 앰프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제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분석, 자료, 성향표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서 성향표를 보면서 비교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향표를 작성을 한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중립적으로 각 제품마다의 장단점을 두루두루 명확하게 잘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충분한 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디오 기기는 이 제품 혼자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매칭이나 세팅을 통해서 환경에 따라서 결과치가 매우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에 따라서 제품이 특징, 성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다양한 성향별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느냐. 제가 만든 평가표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조건 100% 정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죠.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 일단 10점 만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채점표를 보시기에 7점이 표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5점은 준수함, 8점은 우수함, 8.5점은 훌륭함, 9점은 최고 수준, 9.5점 이상부터는 동급 최고의 제품이다. 그리고 대부분 만족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다 앰프죠. 일부는 올인원 앰프도 있고 일부는 프리앰프를 매칭해야 되는 파워 앰프도 있고 그리고 인티 앰프도 있고 가격대는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대까지, 스피커 매칭은 한 8,900만원대 스피커에서 비싸기로는 한 3000만원대 스피커까지도 매칭을 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스피커를 그래도 최소한 3-4가지 이상은 매칭을 해보고 판단을 내린 결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스기기라든지 프리앰프를 매칭을 해야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가 맞는 제품들로 매칭을 해서 두루두루 매칭 테스트를 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마크레빈슨 530이 파워앰프를 이용한 모노블럭 앰프 구성입니다. 명색이 그래도 마크레빈슨이기 때문에 꽤 고가의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플레인즈에서도 좀 주도를 해서 실질적인 판매 가격을 많이 낮춰놓은 제품입니다. 2000만원 초중반대에서 구매가 가능한 세트 구성입니다. 선명도와 투명도가 7.5점에서 8.5점, 해상력과 광대역 특성이 7.5점에서 9점, 부드러움 섬세함이 최고 10점까지 가능합니다. 음의 이탈감과 짙은성은 7.5에서 8.5, 대역 간의 깨끗한 분리력 7.5에서 9점, 순간 다이나믹 7.5에서 8.5, 저음 양감 7.5에서 8.5, 저음의 단단함 7에서 8.5, 저음의 중량감, 깊이감 7.5에서 8.5. 거친 느낌이 있느냐? 거친 느낌을 느끼기 어렵다. 대역 밸런스는 9점에서 10점까지 가능합니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작점이 7.5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마크레빈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굉장히 중립적인 밸런스죠. 제가 생각했을 때 여전히 마크레빈슨보다 대역 밸런스가 더 중립적이면서도 고른 앰프 브랜드는 없는 것 같다. 대역 밸런스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표현력이 좀 심심하고 좀 밋밋하고 뭐 특장점이나 개성이나 매력이 없는 음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마크레빈슨이 절대로 해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섬세함이 가장 좋은 브랜드라고 한다면은 단연 마크레빈슨이 가장 섬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표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명도, 투명도, 해상력, 광대역 특성이 7.5점에서 8.5, 9점까지 가능한 걸로 저는 채점을 했습니다. 여기서 선명도하고 해상력은 다른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선명도라는 것은 특정 대역, 그 중에서도 중역대가 좀 치고 나와주면은 그 대역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대역이 더 잘 들린다라고 해상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해상력이 좋다는 것은 모든 대역이 잘 들려야 해상력이 좋은 거죠. 그런데 마크레빈슨은 워낙 모든 대역을 골고루 표현을 잘 해주면서도 촉감의 표현력도 우수하고, 근데 이제 주의할 점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크레빈슨을 사용하면서 마크레빈슨이 좀 답답하다, 마크레빈슨이 너무 밋밋하다, 너무 얌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원인이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구동하기가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해서 그래요. 저음 통제를 못해서 그럽니다. 마크레빈슨 자체는 해상력이 좋으면서 밸런스감이 좋은 오디오인데 이거를 밸런스감이 안 좋게끔 저음 통제가 안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해상력이 떨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구동력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한다거나 구동력에 대해서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경우,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은 실망감도 커지기 마련이죠. 이 앰프 구성이 그렇게 비싼 앰프 구성이 아닙니다. 고급 인티 앰프에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앰프 구성으로 무조건 막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스피커를 완벽하게 구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죠. 실망하실 수가 있죠. 마크 레빈슨은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중립적이면서도 중저역대를 너무 과장되지 않게 들려주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말랑말랑하면서도 쫀득쫀득한 음을 내줄 수 있는, 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앰프가 마크 레빈슨이지 뭐 구동력이 동급 중에서 최고로 강력한 그런 느낌의 앰프가 마크 레빈슨은 아니다. 마크 레빈슨을 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나? 밸런스감이 좋다고 하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마시라. 인티 앰프 구성보다는 당연히 구동력이 뛰어나죠. 특히 스테레오 구성은 구동력이 그렇게 대단히 좋지는 않은데 모노로 구성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구동력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크 레빈슨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적이면서도 파괴적인 느낌까지 나와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 5천만 원 내외의 스피커 중에서도 구동하기가 최악으로 어려운 스피커들만 빼고 매칭을 한다라면은 상당히 완만한 구동력을 발휘를 해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움과 섬세함은 비교 대상 중에서 단연 최고이기 때문에 10점 만점까지 채점을 한 거고요. 깨끗한 분리력도 9점까지 평가를 했는데 낮은 점수는 7.5점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이나 세팅에 따라서 당연히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순간 다이나믹이나 저음의 양감, 단단함, 깊이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7.5점에서 8.5점까지 나름 훌륭한 수준까지는 구현이 가능하다.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프리앰프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급 포노앰프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나름 출중한 DAC 들어가 있고 바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제품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품 골드문트의 신제품인 텔로스 690 인티 앰프입니다. 선명도와 투명도가 9점에서 10점 플러스 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해상력, 광대역 특성이 8.5에서 10점 플러스, 부드러움, 섬세함이 8점에서 9점, 음의 이탈감과 직진성 8.5에서 9.5점, 대역 간의 깨끗한 분리력 9점에서 10점 플러스, 순간 다이나믹 8.5에서 9.5, 저음의 양감 7에서 7.5, 저음 단단함 7에서 8, 저음의 중량감, 깊이감 7에서 8. 거친 느낌이 있느냐? 저음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단점이라 할 정도는 아니다. 대역 밸런스 7.5에서 8.5로 채점을 했습니다. 중고음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선명도, 투명도, 해상력, 광대역 특성, 깨끗한 대역간 분리력, 순간 다이나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급 최고로 지금 채점이 되었습니다. 채점을 하면서 10점 플러스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칭에 따라서는 0.5점에서 1점 이상 추가 부여를 하는 것도 감안해 볼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플러스라고 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골드문트의 신제품인 텔로스 690은 제가 아직까지 오디오 생활을 하면서 AB 클래스 방식의 인티 앰프로 경험을 해본 유례가 없을 정도의 소리의 투명도와 광대역 특성과 정말 현란하게 펼쳐지는 정말 눈부신 사운드를 들려준다.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다른 앰프 같은 경우에는 최저치가 7.5점 정도로 대부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저음의 양감, 저음의 단단함, 저음의 중량감, 깊이감 다 7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칭을 그런대로 신경을 써서 했다고 하더라도 7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칭을 잘해서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도 8점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8점 정도가 우수한 수준이에요. 내가 공간이 너무 넓어서 앰프를 통해서 저음의 양감이나 중량감이나 깊이감이 좀 보완이 상당 부분 많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매칭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반대로 내가 우리 집은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고 이미 내가 대형급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음은 남아 넘친다. 대신에 대역 간의 이런 분리도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섬세함이라든지 다이나믹, 광대역 특성 그런 걸 내가 중고음에서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도전해 보실 만한 거죠. D클래스 방식의 앰프까지 통틀어서 이런 정도까지 하이스피드의 사운드를 구현하는 앰프를
별로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또 놀라운 점이라면은 지금 이 텔러스 690이 엄청나게 선명한 사운드를 내주면서도 광대역에 느끼면서도 투명도라든지 음의 밝기라든지 개방감이라든지 소리의 펼쳐짐이라든지 소리의 이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고의 수준인데, 그 어떤 스피커를 물리더라도 답답한 사운드가 나올 수가 없을 정도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거나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비교적 골드 밑에 하위 기종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뭐 가격이 막 1000만 원 넘어가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엔트리 기종들의 음을 들어보면요, 저는 첫 느낌이 예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고급지게 예쁜 느낌이에요. 가볍게 잠깐만 들어봐도 이렇게 호감이 이렇게 쫙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라면요, 과거에도 선명도가 좋은 앰프들은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구동력이 좀 떨어지면서 선명도만 좋은 앰프들을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에 매칭을 했을 때에는 선명도가 어느 정도 나와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경직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소리가 끝까지 선명해지면서 이렇게 광채가 느껴지고 눈부신 느낌이 느껴지려면은 어느 지점에서 소리가 딱 끊기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끝없이 한계가 없이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대역 특성인 거죠. 워낙 하이 스피드 구현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들을 매칭을 해도 소리의 이미징이 이렇게 맺혀지면서도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까지 그게 구현이 되느냐, 그게 관건인데, 이미징이 맺혀진다는 것은 통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통제가 안 되고 볼륨만 막 올려가지고 크게 올려가지고 와 시원스럽고 펼쳐지는 사운드가 나온다, 그거는 볼륨만 올리기만 해도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고급스러운 사운드는 아니죠. 도면을 그려놓은 것처럼 탁탁탁탁 소리가 이제 각 핀에 맞춰가지고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정렬이 되어 있을 곳에는 정렬이 딱 돼 있고, 중앙에 이미징이 맺힐 때는 딱 이미징 맺히면서도 쫙 펼쳐져야지. 그게 통제가 잘 되는 사운드고, 그 통제는 앰프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인티 앰프로 그런 통제가 잘 이루어지면서도 광대역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스피커의 무게가 한 55kg 이상 올라가면은 그 인티 앰프로 그런 정도까지 통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중적인 인기 브랜드들의 대표 플래그십 하이엔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무게가 80kg에서 무거운 거는 100kg까지 하거든요. 제가 유명 기종 몇 가지를 매칭을 해봤을 때 그런 스피커들까지도 상당히 멋지게 소리를 구현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재생을 했을 때 중간중간에 뭔가 엉거주춤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게 통제가 안 되는구나, 소리가 꺾이는구나. 그런데 얘는 그런 엉거주춤이 없어요. 일단은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로 매칭을 해서 청음 영상을 만들어 놨고 청음회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음질은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제가 오늘 뭐 마크 레빈슨 모노블럭 파워앰프도 소개를 하고 일렉트로 컴퍼니의 모노블럭 파워앰프도 소개를 하고 그럴 겁니다만은, 분명히 저는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언급을 해드립니다. 대개는 중저음이 줄어들면은 이게 앰프의 성능이 떨어졌구나, 중저음이 좀 많이 나오고 우렁차게 나오고 부담스러움이 느껴져야 와, 야, 더 이상은 볼륨 못 올리겠다, 야, 이런 정도가 느껴져야만 아우 앰프 좋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는 계세요. 그런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중저음이 약간 허전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 앰프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과거에는 중저음이 좀 허전하거나 구동력이 떨어지는 앰프에 구동하기가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하게 되면은 중저음이 오히려 퍼대대하게 퍼져버린다거나, 아니면 중저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나오다가 딱 끊겨버리고 안 나와버린다거나, 중저음이 허전해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앰프를 보완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었는데, 이 앰프로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중저음이 중간에 끊긴다거나 중저음이 과도하게 허전하지는 않아요. 딱 쳐주고 나서 그래도 미끄러지듯이 중저음을 완만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거보다 중저음이 너무 과대해지거나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스피드감을 떨어지게 하고 오히려 이런 에어리한 느낌의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너무 사운드를 전체적으로 무겁게 이렇게 끌어내리는 단점으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개당 뭐 30kg이 넘어가는 모노블럭 파워앰프 두 개를 합치면 무게가 60kg에서 70kg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품에 비하면 중저음의 구동력이 더 낮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중저음의 표현력 자체를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게끔, 그리고 음악적인 기교나 음악적인 표현력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굉장히 센스 있게 처리를 했다. 이 골드문트의 신제품이 들려주는 중고음의 신세계,
화려하면서도 정말 센티멘탈하면서도 눈부신 광채가 느껴지는 중고음 해상력과 입체감과 표현력의 신세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앰프는 현존 하는 가장 강력한 올인원 앰프가 될 수도 있는 오랜더의 AP20입니다. 선명도, 투명도가 7.5에서 9점, 해상력, 광대역 특성은 8에서 9, 부드러움, 섬세함이 7에서 8.5, 음의 이탈감과 직진성 7에서 8.5, 대역 간의 깨끗한 분리력 7.5에서 9점, 순간 다이나믹 7.5에서 9점, 저음 양감 7.5에서 8.5, 저음 단단함 7.5에서 8.5, 저음의 중량감과 깊이감 7에서 8.5, 거친 느낌의 유무는 기본 모드에서는 살짝 거칠게 느낄 수 있지만 슈퍼 슬로우 필터 이용 시 전혀 거칠지 않음. 대역 밸런스는 8에서 8.5로 채점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올인원 앰프입니다. 오랜더는 전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뮤직 서버 브랜드죠. 오랜더의 A30이라는 뮤직 서버 제품이 있어요. 그 A30 뮤직 서버는 앰프부가 없는 제품임에도 부피가 이 제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제품보다 아주 약간 더 작아요. 만약에 이 제품을 AB 클래스 방식으로 동급의 성능을 구현시켰다면 무조건 2배 이상 사이즈가 더 커질 겁니다. 오랜더에서는 이 제품을 A30을 기본 베이스로 한 뮤직 서버 기능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을 유지를 한 채 앰프 기능을 집어넣었는데, 앰프부는 그 유명하다는 퓨리파이사의 아이겐탁트 D클래스 증폭 모듈을 듀얼 모노 방식으로 2개를 탑재를 해서 앰프부를 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제품을 소개를 할 때 사용되어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되어진 부품을, 마치 그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 제품은 믿고 신뢰를 하고 해도 되고 무조건 고성이다,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퓨리파이사의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이라는 것을 이미 다른 회사에서는 먼저 사용한 사례가 있고 엄청나게 이 부품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회사 제품들하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 놓았는데 이런 무슨 왜곡률이라든지 다이내믹 레인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오랜더사에서 고집하는 이런 음질적인 완성도와 궁극적인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퓨리파이사의 아이겐탁트 모듈이 적합할 것 같고, 이걸 한 개로는 어려울 것 같고 2개는 탑재를 해서 다이내믹 레인지 특성이라든지 SMB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스피커 매칭으로 아이겐탁트 모듈이 들어가 있는 앰프를 AP20과도 2가지 제품을 더 비교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D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단점은 음색이 좀 가벼웠습니다. 강력함이나 파워감이 극도로 좋은, 가장 좋은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반대로 광대역 특성이라든지 막힘없는 소리의 생생함이라든지 디테일함이라든지 해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죠. 다음 제품으로 네임 오디오의 유니티 노바 파워 에디션 같은 경우도 아이겐탁트 모듈이 탑재된 앰프인데요. 그런 특성이 비슷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주요하게 설명하는 그 성향의 차이점에 대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면요, 과연 중저음이 얼마만큼 많이 필요로 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제 말을 들으세요.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강요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대신에 저는 어떤 제품이 중저음이 좀 덜 나오고 어떤 제품은 많이 나온다, 그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뿐입니다. D클래스 방식의 앰프라든지 혹은 중고음을 좀 더 중시하는 앰프 브랜드의 경우에는 중저음이 좀 덜 나오죠. 그런데 이 제품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임에도 지금 저음의 양감이 최고 8.5점, 저음의 단단함도 8.5점, 순간 다이나믹 9점, 저음의 중량감과 깊이감도 8.5점까지 제가 채점을 해 놓았습니다. 대역 밸런스 느낌도 최고 8.5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랜더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제 앰프 만들던 회사는 아니죠. 뮤직 서버를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작하는 회사인데, 뮤직 서버의 경우에도 DAC가 탑재된 제품이 있고 DAC가 빠지고 순수하게 디지털 신호만 다루는 제품도 있어요. 오랜더 제품들 중에 순수하게 디지털로만 작동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크리스탈 그리고 투명한 얼음 같은 그런 청명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일체의 왜곡이 없는 정말 퓨어한 사운드의 정점을 추구하는 그런 제품들이 오랜더의 디지털 제품들이거든요. 아날로그가 들어간 제품은 뭐예요? DAC하고 앰프죠.
아날로그가 탑재가 되어서 튜닝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오랜더 제품들이 그 소리의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께서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더 AP20의 경우에는 D클래스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지만은 이 내부 사진을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커다란 트로이달 트랜스 보이시죠? 이게 D클래스 방식인데 800V 암페어의 트로이달 트랜스가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 800V 암페어의 전원 트로이달 트랜스를 오로지 증폭분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전원 장치 말고도 별도의 소출력으로 4개의 전원 장치를 추가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 투입이나 설계 구성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괴물 같은 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리를 깨끗하게 내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에 비해서는 중저음의 다이나믹 구현력이라든지 중저음의 이런 바디감이라든지 골격감이라든지 한결 더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더 AP20이 D클래스 방식의 앰프라고 해서 중저음이 살짝 허전하겠구나, 그렇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가 저음이 부족한 스피커이거나 원래가 저음이 허전하게 재생이 되는 환경인데 굳이 저음이 살짝 빠진다라는 앰프를 매칭을 하고 나서 야 저음이 왜 이렇게 빠지니 하는 것은 추워 죽겠는데 옷을 벗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에 비해서는 오랜더 AP20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올인원 앰프보다도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스피커들과 매칭이 가능하고 비싸고 구동하기가 어려운 스피커와 매칭을 하더라도 이 한 대로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출중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고성능 올인원 앰프라는 점입니다. 평가표를 보면은 점수가 낮은 거는 7점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만들어도 7점일 수 있는 거예요. 매칭을 잘 만들어도. 거친 느낌이 있느냐, 이 제품이 이제 디지털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디지털 필터 기능이 뭐냐? 일종의 이제 음질 변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음질 변환이 그렇게까지 크게 변하는 건 아니고 소소하게 살짝씩 느낌만 살짝씩 바꿔주는 기능이 디지털 필터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슈퍼 슬로우라고 있는데, 슈퍼 슬로우로 하게 되면은 소리가 굉장히 유연해지면서도 많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다고 해서 해상력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재즈라든지 여성 보컬이라든지 클래식 들을 때는 오히려 슈퍼 슬로우로 했을 때가 만족도가 더 좋았어요. 기본 상태로 듣게 되면은 살짝 거친 느낌이 살짝 있을 수 있는 대신에 소리가 답답하지는 않고 굉장히 사실적인 소리를 내줘요. 중고음 특성이 좋다라는 앰프들에 비해서는 중역대의 밀도감이 좀 붙어 있어요. 살집이 좀 더 붙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고음이 이렇게 순발력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느낌은 약간 덜 할 수 있다. 왜 그러면 살집이 붙어져 있어가지고 살짝 둔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렇다라고 해서 소리가 답답하지는 않는데 소리의 밀도감이 있으면서도 소리를 사실적으로 좀 생동감 있게 내려고 하다 보니 그게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세세하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상당히 그 사실적인 느낌, 모든 대역이 다 같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음하고 오히려 더 가깝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오디오의 하이엔드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살짝 둔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성을 취향에 따라서 또 중립적인 밸런스를 좀 더 우수하게 좀 후하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오랜더가 워낙 이 원음을 추구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앰프를 제작을 해도 확실히 중역대의 밀도감도 충만하고 에너지감도 충만하고 밀도까지 살려서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원음에 가깝다, 이게 더 중립적으로 더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올인원 앰프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절대 성능이 좋아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오랜더 AP20이라는 제품을 받아들고 테스트를 했을 때 모든 평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안정권이다. 올인원 앰프이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특성에 있어서는 좀 타협을 하고 좀 적당히 포기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안심이 되는 제품이었어요. 실제로 구동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라든지 파인오디오의 10인치, 12인치 우퍼 유닛이 탑재된 대형급 스피커라든지 구동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일글스톤웍스의 안드라 SE 스피커라든지 모니터 오디오의 PL300이라든지 골드문트의 풀 알루미늄 스피커인 테티스라든지
소프라 시리즈라든지 이런 스피커들을 매칭을 해봤을 때 대체적으로 다들 이 올인원 앰프 한 대만으로 대략 뭐 한 85점 이상의 음질은 다들 보장을 해주는 수준이었다. 앰프라면 아무래도 구동력이라는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가격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뮤직 서버 기능이 빠진 순수 인티 앰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더 나은 면들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제품의 현재 판매 가격이 절대로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추가적인 투자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제품은 네임 오디오의 신형 하이엔드급 올인원 앰프인 노바 파워 에디션입니다. 노바 P2라고도 부릅니다. 선명도와 투명도가 8점에서 9.5점, 해상력, 광대역 특성이 8점에서 9.5점, 부드러움, 섬세함이 7에서 8.5점, 음의 이탈감과 직진성이 9점에서 9.5점, 대역 간의 깨끗한 분리력이 8.5에서 9.5점, 순간 다이나믹이 8에서 9점, 저음 양감이 6.5에서 7.5, 저음의 단단함이 7에서 8, 저음의 중량감, 깊이감이 6.5에서 7.5, 거친 느낌의 유무는 살짝 얇고 가벼울 수는 있지만은 별로 거칠지는 않습니다. 대역 밸런스는 7에서 8로 채점을 했습니다. 골드무트하고 상당 부분 많이 비슷합니다. 9.5점이면 이제 동급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얘보다 더 좋기는 거의 사실상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비교 대상들 중에서도 얼추 그렇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채점표를 보면서 설명드린 느낌은 살짝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9.5점을 채점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골드무트 채점표를 보면은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그랬냐면은 골드무트가 훨씬 더 나았죠, 당연히. 근데 최고 9.5점까지 주면 골드무트하고는 0.5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래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10점 만점 제도인데 골드무트에다가 10점 플러스라고 이제 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제품을 매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중고음이 답답하게 느껴질 거라는 것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사실상 거의 포칼의 소프라 시리즈를 완벽하게 매칭하기 위해서 태어난 앰프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포칼 소프라 2하고 소프라 3가 약간 음색이 좀 무거운 면이 있어요. 특히 중저음을 스피드감 있게 제어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스피커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매칭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느끼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매칭을 하면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되버립니다. 중저음이 살짝 가벼워지긴 합니다. 좀 다이어트가 돼요. 그렇지만은 중저음이 좀 무겁고 좀 찐득찐득하고 스피드감이 떨어지고 좀 답답하고 그런 느낌은 그냥 이 제품을 매칭하는 순간 일거에 해결이 됩니다. 기존 노바하고는 그냥 이름만 노바라고 비슷할 뿐이지 아예 다른 앰프예요. 기존 노바는 그냥 전형적인 약간 찐득찐득하면서도 부드럽고 감미로우면서도 호방한 소리를 내는 전형적인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음색이라면은 이 제품은 D 클래스 방식이에요.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타사에서 그렇게 극찬을 하는 퓨리파이의 아이겐탁트 모듈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품을 한 300W급으로 설계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소리가 좀 거칠어져서 이거는 네임 오디오가 추구할 수 있는 음색이 아니다 해가지고 출력을 살짝 소리의 이런 과감성이라든지 강력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다운을 시킨 대신에 네임 오디오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예쁜 음질, 촉촉하면서도 섬세한 중고음의 소리 톤을 유지를 하면서 소리의 투명도나 선명도가 향상될 수 있는 그 최고치로 설계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음실에서는 파이너듀오의 12인치 모델 되게 잘 맞아요. 스칼라 유토피아하고 매칭을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 골드무트 알루미늄 스티커하고 매칭을 해도 썩 나쁘지 않아요. 또 이글스톤웍스 뭐 베리티 오디오 뭐 이런 쪽 대부분 다 문제 없어요. 다만 중저음이 무겁게 재생된다거나 중저음의 아주 딥 베이스가 무겁게 재생되는 것만 좀 타협을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좀 인위적인 느낌, 소리의 따스함이라든지 섬세함이라든지 소리의 유연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과거의 D클래스 방식보다는 한결 음악적인 느낌은 유지를 잘 하면서 골드무트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중고음의 펼쳐짐과 이탈력과 소리의 투명도와 선명도를 보장을 해주는 앰프입니다. 어차피 이 앰프는 중저음이 기존 상태에 비해서 더 증폭이 되는
더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저음이 너무 허전해지는 앰프는 아닌 거예요. 딱 대부분의 음악을 듣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중저음을 유지를 시켜주는 앰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서 처음에 매칭을 했을 때는 살짝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스피커들을 전부 다 매칭을 해보고 들어봤을 때 중저음에 대한 변화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중저음에 대한 변화폭이 크지 않다라는 것은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하면 일반적으로 과거의 방식의 앰프의 경우에는 실망되는 부분이 더 급격하게 실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오히려 훨씬 더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했더니 그래도 그 중저음의 상태를 나쁘지 않게 유지를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하고 들으면은 뭔가 좀 앰프가 좋다고 하니까 무슨 강력한 느낌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중저음에서 기대를 하게 되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은 내가 음악을 듣자라는 목적으로 스피커를 바꿔가면서 음악을 감상을 하게 되면은 아쉬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잘 유지를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용으로 쓰기에는 어떠냐라고 또 물어보신다면은 광대역 특성이 좋아요. 클래식 음악은 광대역 특성이 좋아야 됩니다. 모든 대역을 해상력이 좋으면서도 유연하게 재생을 해야 돼요. 딱 두 가지를 명심을 하세요. 클래식 음악은 해상력이 좋으면서도 유연해야 돼요. 한 85%에서 90%는 만족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중저음이 우렁차게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둘째 문제고, 이 제품은 광대역 특성도 좋으면서도 유연성도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 포인트만 잘 유념을 하신다면 클래식 음악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들을 수 있는 앰프입니다. 네임 오디오라고 한다면은 네트워크 무선 재생 기능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재생이 되고요. HDMI, ARC 단자라든지 블루투스 같은 경우 코덱 같은 경우도 최신 코덱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적인 측면에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가격 대비 성능에 있어서도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올인원 앰프 중에서 좀 괜찮은 걸 구매를 한다면은 실구매 가격으로 한 500만 원 전후로 구매를 하신 경우가 많았었을 겁니다. 하이엔드 초입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올인원 앰프가 될 것이다. 이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열의 7분은요 소리를 들어보는 순간 소리의 선명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반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다음 앰프는 일렉트로 콤파니에입니다. 일렉트로 콤파니에는 프리파워 앰프예요. 구성 자체는 인티 앰프나 올인원 앰프하고는 보다는 좀 더 번거로워지긴 하지만은 가격대에는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구성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렉트로 콤파니에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드립니다. 선명도와 투명도는 7.5에서 8.5, 해상력 광대역 특성 7.5에서 8.5, 부드러움 섬세함 7에서 8.5, 음의 이탈감 직진성 7.5에서 8.5, 대역간 깨끗한 분리력 7.5에서 8, 순간 다이나믹 7.5에서 8.5, 저음 양감 8에서 9, 저음의 단단함 7에서 8.5, 저음의 중량감, 깊이감 8에서 9.5. 거친 느낌이 있느냐? 아주 살짝 거칠 수 있다. 대역 밸런스는 8에서 8.5입니다. 이 평점을 보면은 비교 대상들에 비해서 9점이 넘어가는 점수가 몇 개 많지는 않죠. 저음의 중량감이나 깊이감은 아마 동급 비교 대상들 중에서 지금 제일 평가가 좋을 것 같아요. 대역 밸런스 느낌도 좋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최저 점수가 7점인 거는 별로 없고 7.5점부터 다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특성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놓여져 있는 제품은 AW400 모노블럭 파워 앰프고요. AW250R이라고 해서 부피가 살짝 더 크면서 스테레오형 파워 앰프도 있습니다. 그쪽까지 같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테레오 파워 앰프로 매칭을 하시게 되면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아집니다. 아마도 동일한 비용에서 구입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파워 앰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약간의 그 반대급부로 부담 요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AB 클래스 방식이면서 강력한 앰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유의 꽉 이렇게 쪼여져 있는 느낌, 그러면서도 소리의 밀도감과 이런 찰진 느낌, 이게 D 클래스 방식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누릴 수가 없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중저음으로 인한 호불호에 대해서도 정말 설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저음의 중량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일렉트로 컴퍼니가 동급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살에 부피가 많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똑같은 몸무게인데 어떤 사람은 근육이 많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살이 많으신 분들이 무조건 힘이 좋느냐, 강력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특히 이제 운동을 안 하면서 그냥 살만 많으신 분들은 스피드감과 유연성이 떨어지죠.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물량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이런 중량감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이나믹이나 강력함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렇게 치고 빠지는 순발력은 골드문트라든지 D클래스 방식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오늘 소개하는 앰프들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동급 내에서 가장 좋은 특성들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제품들만 선별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소리의 스피드감이라든지 스펙타클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더 좋게 느껴지기는 하지만은 그 특유의 약간 이질적이면서도 약간 인위적인게 느껴지는 그 느낌 때문에 도저히 D클래스 방식의 앰프로는 음악을 못 듣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는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오늘 추천을 드린 AB 클래스 방식의 파워 앰프 구성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겠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 자체가 소리의 투명도라든지 개방감은 이미 좋다. 더 이상 중고음이 더 밝아질 필요는 없다. 그런 경우에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라든지 중고음 특성이 더 뛰어난 앰프와의 매칭보다는 오히려 이런 AB 클래스 방식이면서 굉장히 고성능으로 물량 투입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찐득하면서도 순간적인 이런 중량감의 파워감, 강력함, 이런 느낌이 좋은 일렉트로 컴퍼니의 AW400이나 AW220R을 매칭했을 때 만족도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표를 보시게 되면은 장단점이 다른 앰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분명하죠. 중고음 특성에서 9점이 넘는 특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고 수준은 8.5점까지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리가 특별히 답답해진다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밸런스, 다이나믹, 이런 저음의 양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한 1점에서 1.5점씩 올인원 앰프라든지 좀 가볍게 표현되는 음색의 앰프에 비해서 2점가량 더 수치가 높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를 좀 이제 중저음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으로 깊이감 있게 만들고 싶다. 두툼하면서도 골격감 있게 강력한 느낌을 내주는 게 나는 내 취향상 맞다라고 생각하셨을 때에는 가격 대비 굉장히 합리적인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AB 클래스 방식의 프리파워 앰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마크 레빈슨하고 비교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강력함의 느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크 레빈슨보다 더 뛰어납니다. 마크 레빈슨 파워 앰프는 오히려 소리의 이제 촉감, 해상력, 결의 표현력, 중립적인 밸런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또 마크 레빈슨 쪽이 좀 더 낫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앰프는 매킨토시의 MA12000 인티 앰프입니다. 선명도, 투명도는 7.5에서 8.5, 해상력, 광대역 특성은 7.5에서 8.5, 부드러움, 섬세함은 7.5에서 9점, 음의 이탈감과 직진성은 7.5에서 8.5, 대역 간의 깨끗한 분해력 7에서 8.5, 순간 다이나믹 7에서 7.5, 저음 양감이 7.5에서 9, 저음의 단단함이 6에서 7, 저음의 중량감, 깊이감이 7.5에서 9점. 거친 느낌의 유무는 의외로 라이브한 음이지만 거친 음은 아니다. 그리고 대역 밸런스는 7.5에서 9점 되겠습니다. 매킨토시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의 대표적인 절대 강자죠. 그 중에서 MA12000은 매킨토시에도 인티 앰프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고급 기종에 속합니다. 하이엔드급 인티 앰프라고 하더라도 그나마 좀 하이엔드급 초입에 있는 제품은 1000만 원 미만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하이엔드급 인티 앰프도 있지만은 MA12000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같았으면은 각 제작사에서 인티 앰프는 좀 심플하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무거워봤자 한 25, 6kg 정도? 그 정도 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는데 MA7000부터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직접 갖다 놓고 사용해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서도 계속 무게가 오르더니 이제는 MA12000 정도 되면 거의 중량급 파워앰프 수준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량 투입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슬림하고 가벼운 인티 앰프보다는 당연히 에너지감도 출중하고요. 구동력도 더 뛰어난 특성을 보장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싸다라고 해서 모든 특성이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완벽했을 수 있죠. 한 번쯤
최고급의 수준의 정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브랜드가 이 시장 내에서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A라는 브랜드는 중고음을 훨씬 더 판타스틱하게 만드는 성향의 오디오적인 특성을 최고 궁극으로 만드는 브랜드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중립성을 계속 유지를 해서 최고의 중립적인 사운드 밸런스를 유지하는 브랜드로 가는 브랜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맥킨토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향과 이미지, 시그너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명확한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A12000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인티앰프보다도 월등히 물량 투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도 인티앰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구동력이라든지 전체 대역에 대한 에너지감이라든지 스피커에 대한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당히 좀 타협을 하면서 심플하면서도 깨끗하지만은 중고음의 특성은 고유 브랜드의 특성이 좀 나와주기만 한다라면은 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군이 인티앰프예요, 사실상. 그런데 맥킨토시 MA12000이 나왔을 때 저는 일단은 뭐 출력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물량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야, 이제 인티앰프가 이제 거의 파워앰프급이 되는구나. MA12000 정도 되면은 이제는 인티앰프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타협하면서 포기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별로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평가를 하자면은 모든 대역에 대한 평정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특성이 상당히 좋아진 완성도 높은 인티앰프가 바로 맥킨토시 MA120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를 보시면 중저음에 관련된 부분들, 대역 밸런스에 관련된 부분들, 저음의 양감 9점, 저음의 중량감과 깊이감 9점. 좀 더 후하게 평가를 한다면 9점, 5점까지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대 평가인데 아무래도 모노블럭 파워앰프들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제품은 모노블럭 파워앰프에 비해서 오히려 인티앰프인데도 오히려 0.5점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운드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9점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 인티앰프 혼자서 이런 정도의 전체 에너지감, 저음의 중량감, 깊이감,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점은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비교 대상들 중에서도 인티앰프들이나 올인원 앰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렴한 올인원 앰프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만한 특징이 있다라면은 순간적인 다이나믹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음의 단단함 특성이라든지 이런 특성들은 솔직히 조금 아쉬움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다이나믹이라든지 저음의 단단함 특성이라는 부분도 사실 이제 취향이나 환경이나 매칭하는 스피커에 따라서는 굳이 큰 단점으로 안 느껴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죠. 예컨대 내가 주로 듣는 음악 장르라는 게 클래식 음악, 그리고 재즈 음악, 어쿠스틱 악기 위주의 음악들, 순간적인 다이나믹이 굳이 그렇게 특별하게 필요치 않은 음악들, 이런 음악들은 좀 스무스하게 소리를 표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MA12000이 순간적으로 빵 때려주면서도 쫙 빠져주는 느낌은 다른 경쟁 대상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지만은 압도적인 에너지감의 능력, 우리가 이제 이 압도적인 에너지감의 능력이 언제 필요할 것인가? 클래식 대편성이나 협주곡을 들었을 때, 또 재즈 음악을 들을 때에도 이제 저음이 좀 순간적으로 많이 나와주는 더블 베이스라든지 서정적인 음악들, 이게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쫙 깔려야 되는 상황들, 뭔가 위에 하이톤으로 음이 재생되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느낌, 뭔가 불안 요소가 없으면서도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어쩌면은 상품성이 꽤 높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인 겁니다. 맥킨토시라는 브랜드 자체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오랜 역사 동안에 인기 기종과 명기를 굉장히 많이 배출한 브랜드예요. 맥킨토시 정도 되면은요 10년 전 성향과 20년 전 성향과 3, 40년 전 성향이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죠. 맥킨토시 정도의 오디오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당시에는 쉬운 표현으로 집 한 채 값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블루스, 포크 음악, 프랭크 시나트라 이런 거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공간에서 그런 수요층이 음악을 들었을 때 이거는 비싼 사운드다, 고급 사운드다 라고 느끼는 특성이라면요 울림이 커야 됩니다. 과거의 맥킨토시부터 현재까지도 고유하게 유지하고 있는 특성이 그 울림이 중후하면서도 진하면서도 크면서도 강한 특성이에요.
그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고음 쪽의 기반보다는 중저음 쪽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매킨토시의 특성이에요. 한 10여 년 전부터 나오던 매킨토시들을 사용을 해보면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매킨토시하고는 다르게 의외로 매킨토시가 보여지는 디자인에 비해서 상당히 중고음도 산뜻 발랄하게 재생을 합니다. 절대로 답답하지 않아요. 중저음도 웅장하면서도 굉장히 울림이 크면서도 진하면서도 굉장히 양감도 많이 재생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의외로 과도하게 무겁지도 않아요. 하이엔드적으로 오디오적인 이런 세밀한 특성을 일일이 따져가면서 집중해가면서 오디오를 내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른 특성의 사운드가 좀 더 끌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 고민 없이 뭐 집중해가면서 따져가면서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사운드로 오랫동안 틀어놓는데 이 음악의 사운드 자체가 모든 대역이 평탄하면서도 내추럴하게 들리는 그런 특성으로 내가 오랫동안 음악을 감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특성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유명 브랜드의 대표 준 플래그십 기종들 있지 않습니까? 우퍼 유닛으로는 뭐 8인치 더블 혹은 10인치 더블까지 들어가는 대표적인 대형 스피커들, 내 공간의 인테리어의 품격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대형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나는 웬만하면 뭐 프리 파워 앰프 물리고 뭐 모노블럭 파워 앰프 물리고 케이블 이렇게 막 치렁치렁 하면서 뭐 따로 매칭을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싫다. 나는 이제 품위와 격조가 있으면서도 중저음도 좀 적당하게 좀 그윽하게 이렇게 나와주면서 내 공간의 분위기를 이렇게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인티앰프 하나로 끝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앰프가 MA12000입니다. 그리고 매킨토시라고 한다면은 이 음질도 음질이지만은 이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그 감성, 보기 좋은 떡이 맛도 더 좋다고. 이게 매킨토시는 한 번쯤 이 디자인 때문에라도 한 번씩 써보고 싶어하는 그런 뭐 욕망이 있습니다. MA12000 정도 되면은 큰 부피에서만 만들어줄 수 있는 디자인적인 이 일종의 뭐 포만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는 그런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죠. 워낙 인기 기종이고 관심을 많이 갖는 기종이기 때문에 저도 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평가표를 제가 작성한 이유가 있죠. 내가 오디오 시스템을 우리 집 환경에서 꾸몄을 때 필요로 하는 특성들이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라면은 이 중저음의 울림이 큰 오디오 제품의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매칭하는 스피커에 따라서 이 오디오적인 센스, 오디오적인 특장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 호불호의 특성 이런 것들을 정말 유의 깊게 잘 참고를 해서 매칭을 하시라. 그리고 이 정도 하이엔드 브랜드가 되면은요, 각 제작사마다 경쟁 브랜드와 경쟁을 했을 때 음질적으로 차별되는 점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제작사만의 매력 포인트를 가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가표를 보시게 되면은 매킨토시의 경우에도 특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타사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중고음의 특성이라든지 저음의 단단함이나 다이내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 한 2점 정도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비교를 하기에 따라서는, 매칭에 따라서는. 오늘 제가 만들어 놓은 평가표의 경우가 좀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 0.5점 차이만 나더라도 그 특성에 있어서 음질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무감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 1.5점 차이가 나면은 차이를 제법 적지 않게 느끼시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어떤 사운드인가, 내가 오디오를 사용하는 환경 특성에서는 어떤 음질 특성이 내 환경에서 유리할 것인가, 매칭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더 살아나갈 것이고 어떤 단점이 더 부각이 될 것인가, 그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대까지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고 관심 받을 만한 하이엔드급 앰프 6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한 가지 제품만 설명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6가지 제품을 비교해서 안내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비교하고 검증하면서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서의 비교 분석 안내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작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음질이 궁금하셔서 청음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플레인지 오디오맨 청음실에 오늘 소개한 제품들이 전부 다 전시가 되어 있고 다양한 스피커들과도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청음을 하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